치료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질환은 급성 손상이냐, 만성 과사형이냐, 만성 퇴행성이냐는 이제 구분을 크게 하고요.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방, 후방, 내측, 외측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질환이 다양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좀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 아래쪽은 좀 드물지만 가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내측 통증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외측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경인대 증후군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방 쪽에 슬개대퇴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란 말이 익숙한데, 이제 최근에 이 서전들이 이제 학회에서 슬개대퇴 통증으로 이제 용어를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새롭게 나오는 교과서는 슬개대퇴 통증으로 용어는 정리되는 것 같고,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원인이 없는 배제된 무릎 전방 통증이고, 계단 오르내릴 때, 앉아서 일어날 때 좀 모호하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앞쪽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콕 집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측 강근이 약화돼 있고, 그리고 장경인대라고 하는 거, 뻣뻣함, 큐로 각도, 이 각도들이 이제 증가될 때 무릎 슬개대퇴 관절의 전반적으로 부하가 증가하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가가 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대퇴골이고 슬개골이 있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부딪혀서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 비슷한 용어를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개대퇴 통증하고 뒤에 얘기할 슬개건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하지에 있는 근육과 어떤 그런 것들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일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 먹고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를 많이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잡아주려면 밸런스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치료, 도수치료를 통해서 슬개골 가동화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약해졌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굳어있거나 뻣뻣한 부분을 풀어주는 이런 데로 도수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인 거하고 이런 보조기나 테이핑을 이용해서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개건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부분에 이제 주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슬개건염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하죠.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처럼 점프를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는 실제 염증이 생겨서 정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해보면 염증이 없는 경우는 그거가 더 많은데 불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건병증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용어가 슬개건병증이라는 언급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치료가 떨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근육이 약화되어 있거나 긴장도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약물, 주사, 그리고 충격파 치료 등을 할 수 있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 치료만 하도 효과를 많이 보는데, 만성 통증을 갖고 있거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가 효과가 전혀 없게 돼요. 그래서 운동 통증, 편심성 운동이라고 하는 힘줄을 슬개건을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치료는 짧은 1, 2주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의학적으로 좀 근거 높은 수준의 그런 통증 완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한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고, 만성 통증 또는 선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대를 보시면 내측 측부인대가 있는데, 주로 발목을 잘못 밟아서 무릎을 삐끗했다거나 이럴 때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인대 손상은 이제 1도, 2도, 3도로 구분하는데, 1도는 아주 경미한 염증이라든가 약간 삐끗한 정도, 2도는 불안정성이 약간 있거나 아니면 부분 파열이 있는 거, 3도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불안정성이 있고 완전 파열,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재활 기간도 짧고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체중 부하를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이지만, 3도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가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주간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관절 가동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3도 손상일 때 이렇게 좀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에는 부종을 줄이고 가동 범위로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가동 범위 내에서 이제 제한하는 데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되고, 6주 정도 되는 시점에서 완전 회복.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가 이제 스포츠나 어떤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릎과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고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요.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릎을 결국은 잘 디뎌야 되는데 어떤 술법에 따라서는 3주라든가 6주라든가 체중 부하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하고 체중 부하를 하고 나서부터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다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따라서 어떤 거는 6주 만에 재활이 끝나느냐 아니면 6개월 이상 진행되느냐 이렇게 통틀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전방 십자인대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십자인대 이렇게 X자 되어 있는데 앞쪽에 대한 전방 십자인대고 파열되면 이런 모양새로 되고 MRI상에서는 정상, 완전 파열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주로 슬관절의 외반, 고관절, 내전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고관절, 내전, 이거는 슬관절, 외반 이런 때 다치는 게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텐니볼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급격히 방향 전환할 때 한 달을 착지할 때 좀 생기게 되고 또 스키 선수들 같은 스키 탈 때 이렇게 엣지가 잘못 걸려가지고 박혀 있을 때 무릎이 비틀리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외상이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 많고 뚝섬이 나거나 빠른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그 대퇴부 근육이 한 2, 3일 사이에 완전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 부분 파열이면은 보조적으로 재활을 하게 되지만 완전 파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은 결국은 인대를 힘줄로 대체하는 게 수술입니다. 근데 결국은 내 걸로 대체할 거냐 남의 걸로 대체할 거냐가 관건이고 내 거는 자가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개건 쪽 아니면 햄스트링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개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체로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정을 하면 훨씬 안정감이 있지만 좀 가동 범위가 뻑뻑하다는 단점이 있고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째로 끊는 건 아니고요. 얇고 길게 다발을 끊어내서 몇 겹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해서 인대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가 우리 몸에서 그 센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인대가 뼈에 붙는 부분에 그 센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대가 힘줄로 대체되는 거니까 인대하고 힘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조직학적으로 성질도 비슷해서 대체를 하지만 실제로 같지는 않고 또 뼈에 붙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역할이 오랜 기간 동안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거 먼저 얘기하자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뒷서전들이 그 인대 힘줄이 인대화되는 거를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재파열 위험이 가장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프로그램은 사실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반월상편이든가 연골을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중 부하는 사실 바로 할 수 있는데 초반에 그 가동 범위 확보와 부종을 줄이는 거 그리고 너무 급격히 관절 가동 범위를 빨리 해주면 그 수술한 십자인대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약한 범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는 가동 범위 확보를 해주는 거 그리고 4에서 6주 정도 된 시점부터 일상생활 걷는다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요. 3개월을 지나서부터 방향 전환이라든가 적극적인 재활을 하게 되고 스포츠 복귀는 이제 6개월은 지나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 데이터고요. 최근에 이제 리서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8, 9개월 전에는 스포츠로 좀 경기를 복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주로 파열이 되고 나면은 뭐 수술 후 근력이라기보다는 이미 근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진행하게 돼서 뭐 조직이 굳어 있다든가 약화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센서 역할을 의학적으로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고유 수용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지 방향 전환할 때 이걸 잘 하는지를 보는 것이 고유 수용 감각인데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은 반월상 연골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찢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외측 부분에는 혈관 분포가 있어서 여기는 봉합을 하게 되면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쪽 부분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으면은 봉합을 해서 회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급성 손상이 이렇게 크게 있어도 봉합해서 할 수 있으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 퇴행성으로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봉합보다는 뜯어내는 부분 절제술 같은 걸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지면에 지탱된 상태에서 그 꺾일 때 주로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 부분이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외래
오신 분들 심하지 않은 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냐 수술이 필요하냐를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주로 비수술 가능할 때 체중부하가 가능하거나 경미한 경우 수술적인 거 필요할 때는 운동을 지속 못하거나 관절 가동 범위가 심한 제한이 있다거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되어 있다거나 3에서 6주가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나 부분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보통 바로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1주 정도는 통증을 완화하고 가동 범위 하게 되고 보통 한 3주 정도만 지나면 일상생활이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에서 6주 정도 지나면은 경기도 뛸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신 것처럼 경미한 경우에는 4주 후에도 스포츠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골 손상이 있는데요. 아티큘러 카틸리지 연골 손상을 입게 되면은 반복적인 통증과 부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 자체로 보면은 이제 관절경 보면 아우터 브릿지나 아니면 ACRS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는 어느 부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의 연골 손상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느냐 그래서 연골 하까지 손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법이 좀 되게 됩니다.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는 아주 경미하거나 연세가 많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술을 안 하지만 젊은 환자분의 단독적으로 있는 경우는 보통 이게 관절염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하게 하는 것이 이제 미세척 공술, 미세 골절 치료에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많이 하게 되고 자가든 타가든 골 연골을 이식하는 오치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진행하게 되고 줄기세포처럼 자가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ACI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치료 성공 여부, 위치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체중 부하가 되고 자꾸 자극이 되는 부분은 하더라도 효과를 못 보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관절 연골 손상이 있어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어떤 치료도 정상 초자 연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 내용 보시면 초자 연골이 우리가 족발이나 아니면은 치킨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다리에 보면은 하얗게 보이고 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반짝반짝하는 게 이 초자 연골인데 이 서전들 말로는 이게 약간 그 빙판길에서 이렇게 쫙 저어 비비끄러지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절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재생까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술법을 하던 간에 6주간은 체중 부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3개월은 지나야지 이제 본격적인 재활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어떤 술법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 앞서 설명드린 미세척 공술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연골이 손상이 됐으면 주변에 손상받은 좀 정리를 하고 미세천공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미세하게 구멍을 뚫는 거고 골절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중배와 메센키말 셀들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줄기세포처럼 연골을 이렇게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자 연골로 대체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골 연골 이식술은 여기가 이제 연골 손상을 받은 부위인데 여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크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생생한 연골이 있으면 얘를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메꿔준다거나 크기가 크면은 한꺼번에 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메꿔주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 관절염인데 관절염은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는 보지만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아주 엄격하게 하려면 진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마티스 학회에서는 여기 보이는 6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충족된다. 그리고 랩 결과까지 포함해서 9개 중에서 5개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부종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K의 그레이드에 통해서 진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1단계는 좁아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서 엄격하게는 좀 의심을 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이 진단을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제 2부터는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골극이라고 하는 좀 튀어나온 부분들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되고 4단계 정도가 되면은 단순하게 좁아져 있고 여기 관절이 많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오다리 모양으로 무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정도 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관절염 치료는 보시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해서 가동분을 늘려주고 체중 조절 또한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체중을 10%만 줄여도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반절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체중 조절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실제로 잘 하시지는 못하죠. 약물 조절도 하고 관절 막는 스테로이드 치료
그 점성 보조도 우리가 흔히 하는 하이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되는데 효과가 많이 좋지만 하이알은 이제 심한 연골 파열 시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 위에 걸 많이 하고 요거는 하이알에다가 TDR 뭐 10ml 아니면 반절 정도 해가지고 주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원리이고요. 심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변형 절제술은 사실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전체 한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비교적 5, 60대여서 인공관절 하기는 애매한데 모다리가 너무 심해서 내측 부분만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위 경골 절골지에서 HTO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는 모양이 모다리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여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쁜 모양을 만들어줘서 얼라이먼트를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미세척 공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티스텐 같이 이제 줄기세포 형태로 되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관절을 침범할 때는 인공관절 전체 한수를 이제 시행하게 되고 이런 금기증이 있다는 거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안 받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되거나 한쪽만 하는 경우는 수술 재활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심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양쪽을 거의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가까이는 잘 거동을 못 하셔서 좀 재활이 많이 필요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의 재활 되는 수술 후에 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재활을 하면은 보행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근력이 약화돼서 뭐 허리 통증이라든가 다른 것들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고 재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